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8월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들어서는. 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논어에 보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알지자를 써가지고, 뭐, 알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을 해라. 이 구절이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명언이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가 있었을까요? 근데 장중에 중국에서 나온 뉴스 때문에 주가가 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거의 유가도 그때 빠지고 중국 시장도 그때 빠지고 우리나라 선물 쪽에서도 매도도 그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뉴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큰 영향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려감이 또 생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흐름이 다우존스가 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안 좋았다가 화요일 날 그걸 또 다시 뒤집어서 좋게 만들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그걸 또 다 뒤집어 가지고 안 좋게, 그러니까 흐름이 최종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렇게 나왔다. 유가가 저녁에 또 빠졌죠. 네. 빠져가지고 지금 68달러가 깨졌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68.45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2시 정도 가까이에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67.7달러 정도 선으로 예,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계속 빠지면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진다. 예, 그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게 안 좋았고, 뉴스를 보면 어제 유로존의 그 서비스업 지표가 전망이 60.4였는데 59.8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58.3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올랐다. 네, 그래서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1.7이었는데 1.5가 나왔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제 ADP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정말 이런 지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망치가 69만 5천 명인데 33만 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33만 명 중에서 서비스 업종에 그 고용된 사람이 31만 8천 명. 거의 전부다라는 거죠. 제조업체는 고용된 사람이 거의 없다. 네. 취직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네. 안 하는 건지. 근데 요즘에 구인 그런 거 엄청 뉴스 많이 나오는데 취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뭐 이 뉴스는 ADP 이 민간 쪽에서 그 집계하는 거랑 미국 정부에서 집계하는 거랑 이게 데이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엇갈리는 게 최근에 한 3번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건 분명히 쇼크이죠.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그거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백신 접종 외국인들만 입국을 허용할 것 같다라고 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이 됐는데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긴급 백신 구매 자금으로 11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금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그 부스트 샷을 지금 영국도 맞고 독일도 지금 이제 맞을 거고요. 미국도 지금 맞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9월 달까지 부스터 샷을 맞는 거를 지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선진국들은 그럴 계획 없다. 그건 뭐 선택 사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백신이 자꾸 부족한 거죠,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줘야 되는데, 기부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제 중요한 뉴스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의 분석은 연준 부의장이 금리를 2023년 정도 초에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쭉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지금은 금리를 빨리 못 올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부의장의 발언 중에 인플레이션이 위쪽으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빨리 안 올리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거든요. 시장도 그걸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위험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금리를 2023년이나 돼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올리는 건 아예 논의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맞춰가지고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축소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11월 정도에 물량을 축소한다. 왜 축소하느냐? 이제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할 거니까,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할 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발행도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게 되면 채권이 계속 발행이 되는데 매수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금리가 급등하겠죠. 폭등하겠죠. 네,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그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연준이 자산 매입 이런 테이퍼링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무부가 그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발행을 축소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그 연준에서 재무부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경제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권한이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뭐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뉴스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브라질이 금리를 1%나 올렸습니다. 4.25에서 5.25로. 네. 4차례 연속인가요?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최근에 이렇게 천천히. 유가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안 빠지고 있는데, 브라질은 지금 안 좋고, 인도는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네.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오늘 질병센터 소장 파우치라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간 미국의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었는데, 가을 정도 되면은 20만 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이게 확산이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백신을 하도 안 맞으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을 하는 거를 70%를 달성을 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면 2차 접종까지 70%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면역이 생기려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80%에서 85% 이상의 백신 접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았고, 유가도 빠졌고,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9시 반까지 다시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9시 반에 갑자기 또 쭉 밀려가지고 11시까지 또 1시간 반 동안, 중국 시장 때문이겠죠, 물론. 지금 중국 시장을 지금 계속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쭉 밀렸다가 행보를 쭉 하죠. 예,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도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했고, 선물도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했어요. 대신에 코스닥에서 오늘 2,000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쭉 가다가 2시 가까이 돼가지고 1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기분 좋게 했거든요. 하다가 1시 한 50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매도를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미국 선물도 밀리고 홍콩도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쭉쭉쭉 밀리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나온 뉴스 때문에 그렇게 밀렸다. 그래서 흐름이 안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3,6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뭐잘 오르는 종목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이게 갑자기 훅 밀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네. 그리고 그 1시 50분에 맞춰 가지고 어떤 주식이 올랐느냐? 배터리 주식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건데 하여튼 오늘은 장중에 그 중국발 뉴스 때문에 조금 흔들렸다. 예. 근데 지금 시장 마치고 나서는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처럼 오후 들어서 2차전지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발 뉴스 때문인가요? 네, 그 중국발 뉴스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중국발 뉴스가 뭐냐면, 관영 매체에서 전기차 업체 난림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냈어요. 예, 줄도산할 수 있다. 이게 숫자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중국은 신에너지 차 기업이 7만 3천 개가 신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83%나 급증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너도 나도 이거 하겠다고 지금 다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결제 대금을 이게 뭐 안 들어오다가 이제 끊겨가지고 이제 그냥 파산 신청하는 뭐 그런 사례까지 거기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중국 승용차 생산 능력 문제 그 분석 자료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에는 66.6%였던 게 작년에는 48.5%로 급락을 한다라는 거죠. 생산 능력이 이게 이제 과잉 생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뭐 샤오펑이나 아니면 리시앙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자동차들은 전기차 생산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도 8,000대 이상 좋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난립 때문에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관영 매체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면 그럼 이제 이 업종도 또 규제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뭐 막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시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이렇게 빠졌던 것 같고 이게 중국 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주식들이 1시 40분 조금 넘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뭐 중국의 장수성이라고 그 구리를 연간 460만 톤 정도 생산하는 최대 구리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또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지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 금속의 가격이 급등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 판매를 최종 승인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8천억 정도 되는 규모. 포병, 야포 뭐 이런 거였는데 큰 규모는 아닌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난림 문제, 네, 그리고 줄도산한다. 요 뉴스 때문에 시장이 밀린 것 같다. 근데 그게 뭐 흐름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약간의 우려가 또 나온 거죠. 또 규제 때문에 이 시장을 꺾어버리는 그런 걸 또 발생시키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서 좀 꺾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게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와 달리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매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보니까 제약 쪽에 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IT 기기 쪽에도 매수가 많았어요. 네. DDR5 그거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증권사들 뭐 이렇게 추천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뭐 아비코 전자 뭐 이렇게 작은 기업들 이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 PCB 관련돼서 이런 거 들어왔고 그리고 뭐 장비들이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라는 거 하고, 그리고 미국의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부품이 지금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ISC라고 하는 거하고 유니테스트 그리고 TSE 뭐 그런 것들, 예. 엘비세미코는 오르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ISC나 아니면 유니테스트 이런 거 보면 실적을 보면 예. 증권사들이 어떻게 전망하느냐, 보고서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있는데, 예, T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올 때 빨간색이 많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올랐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APTC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 최근에 빨간색이 제일 많이 보이고 있는 업체예요. 예. 그런 업체들이 좋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테스트나 아니면 검사 장비를 봐야 되는데, 검사 쪽은, 미국 쪽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장비가 지금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실적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이거 실적을 맞추는 걸 못 봐가지고, 하여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의료 장비, 의료 정밀 쪽이 많이 올랐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예, 오스템 임플란트 아시잖아요, 임플란트. 그리고 클래시스, 예, 클래시스. 그리고 한국 BN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뭐 치과용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두 개는, 미용이에요, 미용 시술. 이건 필러. 뭐 이쪽도 뭐 그런 건데, 최근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 뛰었어요. 예. 근데 BNC 같은 경우는 한 3배 올랐습니다. 최근에만. 작년 대비해서 10배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실적이 좋으냐? 이 클래시스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이 BNC는 아직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거의 20%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의료 정밀, 뭐 제약 이쪽에 매수가 많았다. 그쪽이 많이 오른 것 같고, 오늘은 뭐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골고루 좀 좋았습니다. 뭐 PCB도 그렇고, 그리고 그 OLED 삼성 쪽에서 투자가 들어간다, LG 쪽에 투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사이즈가 나왔어요. 예. 뭐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OLED 장비 업체들 오늘 싹 다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뭐 보니까 DMS 같은 경우가 이게 좀 가파르게 흐름이 좋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수소 쪽도 오늘 뭐 현대차가 독일의 그 H2 모빌리티라는 데다가 7대 주주로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뭐 수소 관련된 주식들도 캠트로스도 올랐고, 뭐 금양도 올랐고, 그리고 뭐 저기 비나텍 뭐 여러 가지 두산 동아화성도 올랐고, 예. 미코 뭐 저기 뭐 하여튼 그런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예.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쪽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핀테크 오늘 처음 들었던 종목인데 쿠콘이라고 하는 종목, 그 종목도 오늘 보니까 흐름이 좋았고, 민엔지 세틀뱅크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엔지도 오늘 갑자기 또 상승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오늘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코스닥은 골고루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는 했는데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하고 그 신흥국 스프레드가 있어요.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하이힐드 쪽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다우존스의 흐름이 이렇게 좀 등락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오르는 날에도 이 스프레드가 올랐어요. 근데 미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다 빠졌다라고 판단되는데 1.17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봤을 때 배당률이 3.8%였어요. 근데 그 전에도 물론 뭐 3%대였는데 그 배당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3.8%인데 금리가 다 내려왔다면 삼성전자의 매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는데 지금 그 스프레드가 채권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불안한 요인이죠. 오늘 환율이 1142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환율이나 오늘 미국 채권들은 1.187 좀 안정을 보였는데 유가가 약간 좀 더 빠지는 게 조금 더 불안하고 그리고 이 위험한 채권들 투기 등급이나 이런 채권들의 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네. 그게 약간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제 뭐 보니까 그 외국인은 선물 매수할 때 기관이 왜 억지로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뭐 외국인은 지금 그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가지고 예, 이 시장에 오르는 거를 이렇게 향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그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주식을 사고 있어가지고 선물이 오르면 이게 현물이랑 선물이랑 가치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격차가. 예. 그럼 이걸 삽니다. 뭐 펀드에서 기계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틀 동안 들어왔던 차익거래 그 매수 차익거래는 한 1,000억 정도 대신에 이제 비차익 쪽이 한 9,000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런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뭐 억지로라는 말을 제가 써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전략이 다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의 전략이 이쪽은 선물 쪽에 치중하고 있고 이쪽은 주식 쪽에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